이제 심우정 총장은 그러니까 물러났어요. 심우정 총장이 물러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검사장 그 발표가 쭉 났는데 뭐 대검 차장이 누가 되고 중앙지검장이 누가 되고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런데 그 깜짝 놀랄 인사가 검사장이 됐습니다. 그 PD님 그거 좀 그 이문정 검사장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이문정하고 그 김태훈하고 같이 있는 사진을 좀 먼저 띄워봐 주세요. 아, 제가 어제 인사 발표가 났죠. 인사 발표가 났는데 이문정 그 검사가 부장 검사입니다. 이문정 검사가 검사장 승진했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설마 했는데 야, 이문정 검사가 검사장이 됐구나. 그러면서 누가 생각났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이 났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거의 첫 번째 인사를 했는데 그때 누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까? 윤석열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으로 임명을 딱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자들 사이에서 그게 이제 발표가 딱 되니까 와 소리가 났던 거 아직도 그 귀에 그냥 선하고, 그 다음에 기자들도 기자들이었지만 저 포함해가지고 그 법조인들은 와 진짜 정권이 바뀌었구나. 야 진짜 세상이 바뀌었구나. 윤석열이 저희 중앙지검장이 됐어. 다들 그랬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이재명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니까 와 이문정이 검사장이 되는구나. 뭐 중앙지검장은 아니지만 동부지검장이 되는구나. 동부지검장도요 무지무지하게 요직입니다. 동부지검장 조금 전에 그 심우정 이야기 했었잖아요. 심우정도 동부지검장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천지검장하고 대검차장하고 법무부 차관하고 검찰총장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지검장이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거기가 그 다음에 또 건물도 새로 짓고 해가지고 근사할 겁니다. 제가 동부지검 검사장 방은 못 들어가 봤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윤석열 때만큼은 아니지만 이문정 검사장 됐다라고 한 이야기 딱 듣고 그리고 저 깜짝 놀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 약간 뭐 이렇게 누구지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 사람이 김태훈 검사장입니다. 김태훈 검사장이 그 부장검사 고등 그 차장검사하고 중앙에 4차장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 때 뭐 부산고등의 그 검사 그 다음에 서울고등 검사 이런 걸로 이렇게 그 윤 대통령처럼 고등검찰청을 전전하다가 정권 바뀌니까 요번에 남부지검의 검사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만큼은 아니더라도 남부지검은 동부지검보다도 더 핵심적인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문정도 그렇고 김태훈도 그렇고 둘 다 저랑 연수원 동기예요. 그 다음에 김태훈은 저랑 연수원 동기일 뿐만 아니라 저랑 법대도 동기예요. 물론 제가 이제 편입했으니까 저보다 나이는 한참 어린데 4살 어린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태훈은 서울대 법대 90학번이고요. 좀 전에 서울대 법대 90학번이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심우정이 서울대 법대 90학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심우정은 일찍 뭐 고시 공부 처음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사법시험 빨리 됐고, 김태훈은 시험 공부를 늦게 했어요.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법시험에 늦게 됐는데 어쨌든 검사 지원해가지고 대학 동기인 심우정보다는 늦게 시작했지만은 결국은 검사장까지 쭉 올라간 거죠. 그런데 김태훈은 왜 시험 공부를 늦게 시작했을까요? 이렇게 띵가띵가 놀고 그냥 미팅도 많이 하고 그러느라고 시험 공부 늦게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김태훈은 아주 핵심적인 운동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법대 다닐 때 그때 법대 학생회장도 했었고 김태훈이, 그 다음에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아니라 서울대 총학생회장 바로 밑에 부총학생회장도 했었고, 그 다음에 데모도 열심히 해가지고 구속된 적도 있고, 어쨌든 그랬던 친구가 뒤늦게 사법시험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검사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부지검장까지 핵심적인 요직에 올라간 거고요. 제 생각에는 김태훈 검사장이 남부지검장에서 중앙지검장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만약에 검찰이
그 폐지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다라고 하면 이재명 정권 하에서 김태훈이 검찰총장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이런저런 뭐 발표 많이 났어요. 뭐 중앙지검장 누구, 뭐 대검차장 누구, 대검차장, 뭐 중앙지검장 이런 데가 객관적으로는 훨씬은 아니지만 대검차장은 고등검사장이니까 저런 지방검사장보다는 한 단계가 위인 겁니다. 객관적으로는. 그다음에 대검차장이 지금 검찰총장이 물러났으니까 대검차장이 총장 직무 대행을 갖다 하니까 서열상으로는 더 높은데 그다음에 중앙지검이 훨씬 더 큰 검찰청이고 훨씬 더 뭐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이 원칙적으로 따지면 일반적으로 따지면은 더 중요한 그 검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케이스는 달라요. 이번 케이스는 왜 다른가? 다른 검사장 막 승진하고 뭐 이렇게 막 뭐 검찰국장도 뭐 좋은 자리고 검찰국장도 저랑 연수원 동기 그 친구가 갔는데 그런데 이번 검찰 인사의 핵심은 두 사람인데 첫 번째는 이문정. 이문정은 왜 그렇다? 이문정은 검찰 조직 자체에 반발하는 내부 고발자 뭐 피슬 블로워 같은 그러한 입장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동부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검찰의 핵심적인 사람은 검찰총장 누가 될지 모르겠고 뭐 대검차장, 중앙지검장 다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재명 검찰의 핵심은 김태훈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정 검사는 제가 이문정 검사장은 저랑 연수원 동기예요. 근데 이문정 검사는 74년생이에요. 74년생이고 그 다음에 그 김태훈 검사장은 7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장은 사법시험이 굉장히 일찍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 사법연수원 들어가면요, 뭐 이런저런 행사 같은 게 많아요. 뭐 그래가지고 뭐 체육대회도 하고 모두 하고 뭐 수학여행도 가고 그러면 뭐 반대항 뭐 한다, 뭐 축구대회도 하고 뭐 이런저런 행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에 이문정 그때는 우리 15라고 했는데 연수생이라고도 하고 이문정 연수생이 이문정 15가 뭐 이것저것 굳은 일을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무슨 그 연수원 자치회라고 있는데 자치회장은 최고령 합격자가 자치회장 하시고 그 다음에 각 반의 반장은 그 반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하고 총무는 누가 하느냐 나이가 제일 어린 그 합격생이 그러니까 연수생이 총무를 하고 뭐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에 연수원 자치회에서 전체 자치회에서 이문정 15가 뭐 이문정 연수생이 무슨 문화부장인가 뭐 그런 거 막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그 다음에 그때 연수생들이 또 이제 뭐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출세해야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그 판사 돼야지 판사도 그냥 뭐 그 뭐야 초임도 아주 좋은데 그냥 그 해가지고 뭐 나중에 대법관 해야지 그런 학생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원래 연수원 교수님들은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반 학생이 공부 못하는 꼴을 못 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싫어해. 근데 이렇게 어린애들 그다음에 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 이뻐해. 그런데 이문정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되게 공부를 누가 잘합니까? 어린애들이 잘하잖아. 어린 그 후배들이 잘하잖아. 근데 이문정 같은 경우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더 출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굳은 일도 막 열심히 하고 그다음 막 굉장히 밝았었어요. 제 기억에 연수원 생활할 때 굉장히 밝았었어요. 그랬는데 그 나중에 검사가 된 다음에 처음에는 뭐 검사할 때 뭐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특별히 그 다음에 이문정도 초임이 인천지검이었으니까 성적이 그렇게 상위권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후에 검사 생활 잘하고 뭐 법무부에도 가고 뭐 중앙지검에도 있고 커리어가 나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문정 하면은 검찰 내부의 비리나 검찰 내부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검찰 조직 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왕따 당하다시피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 같고 그러면서 이문정 검사장이 뭐라 그럴까 이제 인상도 좀 많이 변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이문정 검사가 초임 때는 뭐 그래도 아이고 젊은 검사 여자 검사 왔네. 뭐 고대법대 이문정 검사가 부산의 남성여고 졸업하고 고대법대 졸업하고 그리고 사법시험 빨리 돼서 연수원 마치자마자 검사 시작해가지고 검사 커리어가 나쁜 커리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검찰 내에서는 약간 경원시되는 그런 사람이었다가 그러다가 언제 활짝 꽃을 피웠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2020년에는 대검찰청에 감찰연구관 했었고 그때 감찰 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검찰총장이 감찰 받았잖아요.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총장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대검에 감찰 담당관까지 했었어요. 대검의 법무부의 감찰 담당관까지 하고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니까 그러니까 정권 바뀐 다음에 뭐 대구지검, 뭐 대전지검 이런 식으로 지방으로 이렇게 또 한직으로 이렇게 막 하면서 그러면서 검찰 내에서 선후배들이 이문정 검사를 갖다가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대신에 이문정 검사장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아마 저희 연수원 동기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문정 아닐까 싶은데 왜냐하면 저희 연수원 동기 중에서도 지금 뭐 이창수 검사장도 동기고요. 중앙지검장 하다가 이제 물러났던 뭐 김태우는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고 뭐 누구 뭐 그다음에 요번에 그 국정상황실장 됐던 송기호 변호사도 저보다 이제 선배님이신데 그 송기호 변호사도 저랑 연수원 동기고 그렇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연수원 제 동기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이문정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문정 검사장을 저렇게 검사장으로 올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는가? 검찰 내에서 평판이 안 좋은데 그게 왜 안 좋으냐? 뭐 이것저것 검찰 내에서 뭐 입 바른 소리 한다 그래서 안 좋다기보다 이문정 검사장이 업무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평이 많아요.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들 검사들 사이에서 아니 왜 이문정 검사는 입 바른 소리하고 그런 거 다 좋은데 그런데 자기 할 일은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문정 검사 고생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 뭐 우리 정권에 필요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검사장으로 승진시킬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발탁을 해서 뭐 하다못해 뭐 공수처장을 시킨다든지 물론 공수처장도 임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종류의 일이 있으면은 그 자리로 보내는 게 뭐 아니면은 그 대통령실에 감찰 담당관으로 보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훨씬 더 나았을 건데 아마 일선 검사들은 야, 뭐 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누가 뭐라고 해도 이문정 검사는 정치 검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정치 검사가 다른 뭐 그겁니까? 자기 할 일보다는 뭐 이런저런 이런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오픈해가지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뭐 정권 비판하거나 뭐 야당을 비판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정치 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 검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제는 이문정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식의 막 이런 걸 하면은 뭐 검사장으로 출세도 할 수 있겠네. 이런 사례를 남겨준 거 아닌가 해가지고 뭐 이제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일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알 바 아니다. 뭐 불만 있는 것도 아니다. 뭐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이문정 검사장이 검사장 된 거는 검찰 내에서 봤을 때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뭐 드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검사장 하면서 잘 하면은 뭐 이런 이야기가 쑥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제 검사장이 업무를 잘 꿰고 있어야지 밑에 있는 뭐 차장부터 해가지고 부장들 평검사까지 일을 갖다 딱딱딱 뭐 쥐어주고 그 다음에 깰 건 깨고 뭐 잘했다고 칭찬할 건 칭찬하고 그래야지 보스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뭐 문제가 없을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오히려 안감만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김태훈 검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훈 검사장이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 제가 그거 피데스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조국 전 대표가
그 학교 다닐 때 서울대 법대 다닐 때 피데스의 편집장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법대 가면 피데스라고 하는 피데스가 라틴어인데 피데스가 뭐 피델리티 이런 거에서 다 피데스에서 파생된 그러한 이야기니까 뭐 신의 뭐 신실함 뭐 공정 뭐 이런 걸 갖다가 의미하는 단어가 피데스인데 어쨌든 제가 그 인문대 졸업하고 방위 갔다 와서 서울대 법대 편입해서 딱 들어가 봤더니 서울대 법대에서 잡지가 나오는데 그 잡지 이름이 피데스였어요. 그거를 제가 안 보내드렸죠. 그 잡지 표지를 지금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제가 피데스라고 하는 잡지를 한번 읽어봤어요. 잡지를 읽어봤는데 이게 제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래가지고 이게 확인해 보려고 막 그랬었는데 확인은 안 됐어요. 근데 딱 봤더니 어떤 학생이 법대 학생이 쭉 피데스에다가 그 글을 갖다가 실었는데 뭐 짧은 그 뭐 수필 같은 걸 갖다가 딱 그 실었는데 자기는 그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될 생각이 없대. 그러면서 자기는 뭐가 되고 싶으냐? 법무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무사 돼가지고 일반 서민들 이렇게 법적인 거 이렇게 조언해주는 그러한 소박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그 학생이 야 서울대 법대 학생 중에 서울대 법대 하면은 다 저게 이제 피데스거든요. 다 뭐 지잘난 맛에 살고 다 그다음에 똑똑하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애들도 많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서울법대 학생 중에 이런 학생도 있었네. 그래가지고 눈여겨 봤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를 어디를 졸업했느냐?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경기고 서울법대야. 근데 제 기억에 그 학생이 누구냐? 김태훈 학생이었는데 그런데 김태훈 학생의 아버지가 법조인이었던 것 같아요. 판사 출신이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확인된 게 아닙니다. 제가 그 글에서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아버지가 뭐 판사 출신이고 변호사인데 나는 뭐 판검사 변호사보다 나는 법무사 하면서 일반 사람들의 소소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도와주고 싶다 그렇게 딱 써가지고 제가 놀랐던 기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야, 이 친구는 경기고등학교 나왔어? 그 다음에 서울대 법대 지금 학생이야. 그 다음에 되게 똑똑할 것 같은데 그런데 판검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를 하려고 해. 그래서 이 친구는 독특하면서도 괜찮은 친구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김태훈이 서울대 법대 학생회장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란 건 뭐냐면 제가 서울대 법대에 편입한 게 90학번으로 편입했지만 92년도 3월부터 제가 법대 다니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1991년에 제가 방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민자 당사 점거 농성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러니까 1년의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냐? 전대협 소속의 1년의 학생들이 민자 당사에 쳐들어가 가지고 민자 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했는데 그때 저렇게 막 쇠파이프 들고 유리창 깨고 그러니까 저 양복 입은 사람들은 아마 뭐 사복 경찰들이나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저기 뭐 백골단인가 뭐 그런 사람들도 보이는 것 같네. 그래가지고 저 민자 당사를 점거를 갖다 하고 농성을 했는데 그때 전대협에서 그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대협에서 민자당사 점거 농성할 때 민자당을 해체하라. 그 다음에 공안 통치를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저렇게 점거했던 학생들. 그 다음 페이지 사진도 쭉 띄워봐 주세요. 그랬던 사람들이 저거 보세요. 뭐 민자당 뭐 선거 즉각 실시, 뭐 단체장 선거 즉각 실시, 뭐 이런저런 내용이 막 있네. 그 다음 페이지. 그래가지고 연행되는 대학생. 그런데 저 연행되는 대학생 중에 누가 있었느냐? 김태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훈이 서울대 법대 90학번으로 들어가서 90년에 입학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91년도에 대학교 2학년 때 김태훈이 민주자유당 당사 점거해가지고
그 연행돼서 재판 받아가지고 집행유예 실형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김태훈이.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사법시험 공부해가지고 저랑 똑같이 그 왜 사법시험 합격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연수원 수료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김태훈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연수원 다닐 때 김태훈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거 보세요. 저 때가 부총학생회장 때니까 1994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부총학생회장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95년이나 96년이나 그때부터 시험 공부해가지고 시험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법시험 합격하고 그 다음에 사시 붙은 다음에 연수원 성적도 좋고 해가지고 초임이 심우정하고 똑같이 서울지검에서 초임 검사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커리어가 심우정만큼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초임이 서울 그 본청이었으니까 뭐 서산 갔다가 울산 갔다가 법무부 검찰과 갔다가 뭐 서부지청 갔다가 뭐 대검 연구관도 하고 대검에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부터 대검 연구관 하다가 대검의 정책기획과장 하다가 중앙지검의 형사 5부장 하다가 법무부의 검찰과장 하다가 2020년에 김태훈이 법무부의 검찰과장이 됐는데 그때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그때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장관이었고 그때 검찰총장은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고 그때 법무부 검찰과장이었는데 법무부 검찰과장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일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그게 검사 징계하는 것도 검찰과장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검사 중에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일이 그 당시 검찰과장이었던 김태훈 부장검사에게 떨어졌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에 또 승진해가지고 중앙지검의 4차장 검사가 됐는데 중앙지검 4차장 검사는 특수부를 갖다 관장하는 게 중앙지검의 4차장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1차장, 2차장보다 더 핵심적인 자리가 3차장, 4차장인데 그러니까 중앙지검 4차장 하면은 거의 오토매티컬리 검사장으로 진급하는 그런 코스인데 그런데 검사장 진급 바로 앞에서 딱 급 브레이크가 잡힌 거죠. 왜 급 브레이크가 잡혔습니까? 정권이 교체됐으니까.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됐습니까? 검찰과장 할 때 징계에 앞장섰던 그 대상자가 검찰총장 윤석열이었는데 그 검찰총장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은 코스를 갖다 밟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해가지고 정권에 눈밖에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고등검찰청을 갖다가 전전했잖아요. 김태훈도 마찬가지로 부산고등검찰청 갔다가 서울고등검찰청 갔다가 이렇게 검찰청을 전전하다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5년을 갖다가 다 마쳤으면은 그러면 고등검찰청 몇 군데 더 돌아갔거나 아니면은 너 저 빨리 옷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임기 3년도 마치지 못하니까 그 김태훈의 방황도 3년도 안 걸려가지고 빨리 끝난 거지. 그러다가 이번에 남부지검의 검사장이 됐는데 남부지검에 뭐가 있습니까? 남부지검의 관할이 여의도가 남부지검 관할이거든요. 여의도에 뭐가 있습니까? 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남부지검에 또 뭐가 있냐면 증권범죄에 관련된 합수단 같은 것들이 그게 증권범죄 같은 것들을 갖다가 그 처리하는 데가 남부지검이니까 대한민국에 검사가 제일 많은 검찰청이 어디냐면 첫 번째가 그 중앙지검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지검, 수원지검 그리고 남부지검이에요. 그 대한민국에 검사가 100명 이상, 세 자릿수 이상의 검사가 포진하고 있는 검찰청은 딱 4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부지검이다. 서울의 중앙하고 남부, 그 다음에 수도권의 수원하고 인천하고 저기 뭐 대구지검, 뭐 부산지검, 뭐 광주지검 이런 데는요 그 검사가 몇십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앙지검 다음으로 중요한 검찰청이라고 볼 수 있는 남부지검의 검사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김태훈을 발탁한 거다. 저는
왜 중앙지검장을 갖다가 그 김태훈을 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중앙지검장보다 남부지검장이 더 무게가 있는 일이, 그 무게가 있고 더 중요한 일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나 저러나 만약에 진짜로 그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 검찰청을 해체해 버리면, 그럼 뭐 검찰총장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검사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그 신문 기사 같은 거 보니까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지금 벌써 7월인데 9월 정기 그 국회까지 그 검찰청 폐지법을 갖다가 통과시켜 가지고 아예 그냥 검사를 없애버리겠다, 검찰청을 없애버리겠다, 진짜 정기 국회 내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장담을 하던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검찰청 폐지하는 게 쉬울까? 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검사들이 그 검찰청법에만 검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형사소송법에만 검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검사라고 하는 걸 없애버리려고 하면 진짜 개헌 수준의 어마어마한 리서치가 있어야 되고, 검사가 들어가 있는 그 법률 규정들이 무지무지하게 많거든요. 제가 문재인 정권 말에,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당선자 시절에 그때 검수완박 한다고 막 난리 쳤었잖아요. 그때 몇 개만 찾아봤는데도 야, 검사가 하는 일이 이렇게 많아, 검사가 필요한 데가 이렇게 많아,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뭐 지금 그 민주당에서 제대로 리서치가 되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 그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검찰청을 없애버리면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혼란될 거고, 나라가 혼란되면 누구한테 손해입니까? 집권당한테 손해고 대통령한테 손해지. 그다음에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검찰은요, 잘 드는 칼이에요. 그런데 그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는 겁니까? 집권당이 쥐고 있는 거고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거지. 야당은 칼 날을 잡고 있는 거고요. 그 대통령과 집권당은 칼 자루를 쥐고 있잖아요. 자기가 휘두를 수 있는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 무기를 왜 스스로 꺾어버립니까? 저는 검찰, 국정원, 뭐 경찰, 뭐 국세청 이런 데가 아주 그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잘 드는 써먹기 좋은 칼이라고 생각을 갖다 하는데, 그걸 없애버리면 그거 바보 같은 짓 아닌가? 그 다음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하면 그걸 써먹지, 그걸 갖다가 왜 그 날려버립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연 검찰을 없앨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없애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으면 그냥 원래 그분은 그냥 쇼하는 거 좋아하니까, 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거 좋아하니까, 아 내가 검찰을 갖다. 근데 세상에 검찰을 없애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검사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검찰이 그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는 공산국가. 왜냐하면 중국 같은 데는 공안이 어마어마하게 세니까. 북한에 뭐 검사가 검사입니까? 북한은 김정은이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고 이렇게 하면 살리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나라에서는요, 그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가 그게 제대로 된 나라이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그야말로 그런 나라는 후진국인데, 네, 우리나라가 스스로 이렇게 후진국으로 가려고 하는 건가? 스스로 베네수엘라 행을 택하나? 어쨌든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로 정말로 실용적인 프레그마티즘적인 그러한 그 대통령이 되기를 진짜 바람하지 않습니다.